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약관이 답이다.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입니다. 듣는 보약 실손의료보험 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 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급여 1항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요 내용이 좀 뭐냐면 혹시나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쫓기고 있다. 나의 잘못으로 아닌데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막 복도 아파트 복도 같은 데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어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려야만 이 도망을 칠 수 있다든지 뭐 1층, 2층 정도면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고의지만 다칠 걸 알지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꼭 예를 들기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긴 한데 제일 잘 제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심신상실 등을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생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등등의 내용이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수익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 전체 다 고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보험이 똑같습니다.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발생한 의료비 다만 보험 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상 요양기관이 기재한 분만 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 산후기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관호 내용 보겠습니다. 지급 신청서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이고요. 기준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그리고 출산은 제한적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단체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일이 분만 예정일로부터 280일 이내인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이건 단체보험이고요. 실손의료보험이지만 단체보험에서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다만 2026년 5월 6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계약의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 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 용어풀이입니다. 심신상실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2항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관호 내용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등산 다니시는 동네나 뒷산 등산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이런 관로 내용이 있는 등반을 말합니다.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입니다. 관로 내용 보겠습니다. 행사는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시운전에는 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입니다. 선박 탑승객 말고요. 승무원이신데 직무상 선박에 타고 있는 동안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이게 자기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내시는 그 구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사전이 사후에 환급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거의 요새는 빼고 줍니다. 옛날에는 받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환급 받으시면 그만큼 다시 환수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환수 요청을 하는데 환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요새는 빼고 나중에 받으시고 예상한 금액만큼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상한제로 인해서 환급을 100만 원 받으실 것 같다 라고 예상해서 100만 원 빼고 지급을 했는데 100만 원보다 적게 받았으면 보험에서 연락하면 나머지 또 돌려줍니다. 더 많이 환급 받았으면 다시 환수를 해야 되겠죠.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 부담금 상한제 동일합니다. 3. 자동차 보험, 공제 포함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 관계비, 과실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료 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 상해급여 제1항, 2항 및 제4항,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는 당연히 보상을 하고요. 4. 간병비. 5.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입니다. 통원하에 치료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률이 100분의 100 전액 본인 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률이 100분의 100 전액 본인 부담인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은 따로 계산하죠. 이 질병급여도 동일한데 1항에 5까지는 동일합니다. 심신상실까지는 똑같고요. 용어풀이. 2항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인 F04부터 99 다만 F04부터 09 F20부터 29 30부터 39 40부터 48 51 90부터 98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정신발달장애 F80부터 89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도 18세까지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요새 병원 많이 가시는데 요거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4세대도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인데 그것도 의료보험 본인 부담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고 비급여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N96부터 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다만 21년 7월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가입일을 적용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한적에 포함입니다. 산후기 500부터 599까지입니다. 산후기로 발생한 의료비. 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시급 신청서, 요거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 똑같고요. 4. 선천성 뇌질환 Q00부터 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리고 5. 요실금 N39.3, N39.4, R32. R3인데요. 요거 여기 나와 있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코드 있죠. 일단 비슷한 질병 같은 경우는 이 질병 코드가 아닌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 이 질병 코드만 안 된다라고 했지, 나머지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생명보험은 열거식, 손해보험사는 포괄식입니다.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부분이, 이런 질병일 때 이런 부분이 아니면 보상이 가능하고, 똑같이 그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항 2처럼 여성생殖기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섬,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 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성생殖기 비염증성 장애, 그러니까 비뇨기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도 많습니다. 요실금 막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코드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험이 보상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십시오. 사망, 회사는 다음에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1, 2, 3, 1, 2는 똑같고요. 3. 성장 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 본인 부담금 제외입니다.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 2 질병급여 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5.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사항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간병비. 7. 통원. 요것도 내용 똑같죠? 똑같고요. 제4조의 2.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보상한 사항. 1항 제3조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 및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 의료비. 2. 1호와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2. 제1항 1호 및 제2호에 의한 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다음 시간 제4관 보험금의 지급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준비 중인데, 요 읽는 거를 하나씩 해서 조금 해설도 조금 더 덧붙이는 거를 블로그에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나오면 주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는 보약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약관남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